안녕하세요. 저는 보수동 책방골목 서포터즈 대표 임진아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오늘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서포터즈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홍보하고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천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 그리고 경리단길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이 셋의 공통점은 바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좋은 예도 있지만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은 한국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도시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수동 주변으로 노천교실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몇몇 학생들과 상인들이 헌책을 사고 팔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동은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서포터즈에서는 유튜브 영상 찍기뿐만 아니라 시쓰기 활동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쓰기 활동에서는 동지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수동 책방골목을 주제로 한 시를 모아 시집을 낼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에 앞서 저희가 캠페인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최대호 시인님을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인님은 SNS를 주로 하셔 짧지만 재치 있는 시로 인기를 끌어 무려 13만 팔로워를 보유하신 SNS 스타 작가님이십니다. 대표작으로는 읽어보시집 시리즈와 사랑하시집, 그리고 평범히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13만 팔로우는 인스타그램만이고 페이스북은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또 더 많은 팔로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또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수원에서 강연을 하러 왔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일단 너무 감사한 게 이 부산도 엄청 큰 도시죠. 여기 주변에도 충분히 강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작가분들이 많을 텐데 저를 골라주신 그 선생님의 안목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제가 기차 타고 왔는데 오는 길에 비도 오고 좀 날씨도 뭐랄까 좀 운치 있기도 하고 해서 여행 오는 기분으로 즐겁게 왔고, 여러분들 또 만나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친구가 저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긴장했는데 저도 제가 준비해온 강연으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 짧게 설명하고 3가지 메시지 전달 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시간 가져볼 텐데, 먼저 제목은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걱정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들이 올 때가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물론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내가 못하는 것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내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금방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내가 채워 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자. 우리는 가끔은 시선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담아온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는 많이 제 글을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접해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글을 쭉 보셨을 때 제가 정식으로 글을 배운 사람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아니오라고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동아리라던가 글쓰기 모임, 혼자 글 써본 적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고는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근데 제가 편입이라는 걸 했는데, 편입을 딱 했을 때 경영학과에서 공대로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가면은 뭐 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한데 가서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문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수업을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조금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전공책을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길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여기에 시를 쓰면 딱 좋겠다. 전 그림도 못 그려서 낙서도 못하고 시를 쓰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라는 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시를 어떻게 써? 글 써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는 좀 웃긴 사람이니까 나만의 시, 웃긴 시를 써보자 라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수업 시간에. 바로 이 글인데 원한다면이라는 글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몸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할게요. 돈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세요. 안 쓰고 열심히 모을게요. 잘생긴 사람이 좋다고 하세요. 성형이라도 할게요. 근데 키 큰 사람이 좋다고 하지 마요. 다 컸어요. 아니 근데 이걸 웃으시면 안 되죠. 제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는 건 조금 이제 무례했던 행동 같고, 제가 이런 글을 왜 썼냐면 제가 이제 학원 다니면서 편입 공부 열심히 하고 편입을 딱 하니까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주선자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성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옷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옷을 사면 되거든요. 난 좀 몸 좋은 사람이 좋아하면 운동하면 돼요. 난 웃긴 사람이 좋아하면 하다못해 웃긴 얘기라도 외워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께서 나는 185 정도가 좋아 이러면 저도 그 사람 싫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딱 그 시기에 그래서 썼는데, 정말 글의 기억자도 모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끄적끄적 장난식으로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재밌다. 되게 나를 잘 표현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쓰냐, 또 대호 또 깝친다, 뭐 까분다, 이런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 작은 남자 얘기라서 친구들이 재미가 없나? 라고 생각해서 다른 글을 써서 올려봤어요. 다른 주제로. 근데도 반응이 계속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만 써라. 재미없다. 당장 그만해라. 이런 말만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하게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이제 2014년이 됐어요. 제가 졸업을 이제 앞두고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아침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 밤에 오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 많이들 하시죠, 인스타그램. 근데 2014년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자 그래서 뭐 설치하고 했죠. 근데 취준생이 올릴 게 없거든요. 뭐 제가 올린 거라고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장갑 예쁘다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그냥 아침에 도서관 가는 하늘 같은 거 찍고 올리고, 왜냐면 계속 도서관에만 있으니까 너무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이 무슨 인스타그램이냐, 그냥 공부나 하자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써놓은 거 5개 정도 있는데 한번 올려보고 반응 없을 거야. 없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인스타그램 삭제하자. 딱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다. 또 써주세요. 저장할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천재다. 여기서 웃어줘야 돼요. 천재다 했을 때. 근데 그런 너무 나쁜 댓글이었고 다 좋은 댓글만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신나요. 지금 취업도 어렵고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제 글을 보고 좋아해 주니까 너무 신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미쳤냐면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글을 써요. 계속. 그리고 시간이 나면 취업 준비를 했어요. 당연히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저도 당연히 걱정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지만 취업 걱정보다는 지금 오늘 글 어떤 거 올려야 되지? 지금 내가 많이 저장도 해놔야 되고 반응이 어떨지 계속 이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뭐 내가 작가가 되겠다,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취미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연재를 하고 팔로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강연 제안이 오고 인터뷰 제안이 오고 책을 내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부산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설명을 드렸고, 이제 메시지 3가지를 전달 드릴 시간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을 가져와 봤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얇고 정식 도서가 판매하는 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 있고 글 있고 뭐 잘 보이시나요? 이런 책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된 책 내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컨텐츠가 없잖아요. 분량이 안 나오니까 내가 책을 어떻게 내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내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만들어서 그때 늦게나마 꿈을 이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글들이 50개가 되면 책을 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개가 됐을 때 그 글들을 다 A4용지에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미대생이에요. 그 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이 글에 맞는 그림을 부탁한다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 말을 얼마나 듣겠어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옷도 사주고 막 치킨도 사주고 엄청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 5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A4용지 100장을 들고 출판사를 간 것도 아니에요. 뭐 감히 내가 출판사로 갈 수도 없었고 대학교 앞에 그 동네 제본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제안을 드렸어요. 저 책 내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걸리냐, 가격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대학 교재가 아니니까 안 된다. 아니면 2달 걸린다. 아니면 엄청 비싸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좀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성격상 원래는 그렇게 거절 당하면은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봐. 아, 이거 내서 뭐해. 정식 책도 아닌데 그냥 귀찮다 집에 가자 라고 할 성격인데 그날은 끌림이 있었어요. 나 부끄럽지도 않고 오늘 이거 무조건 맡기고 집에 간다. 그게 내 목표야 라고 해서 버스 타고 또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제안을 막 드렸어요. 근데 한 집에서 이틀 만에 된대요. 이틀 만에 되고 되게 저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집에 왔어요. 근데 막상 맡기니까 큰 생각 안 들더라고요. 맡겼네. 이틀 뒤에 책 나오겠지. 잘했어. 그리고 이틀 지나고 딱 갔죠. 제본집에. 그래서 사장님 책 찾으러 왔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봤는데 제본집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방도 없어요. 그냥 A4용지 빈 박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본 순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분만실에서 내 새끼를 만난 것 같은 기분. 와 이게 가방도 없고 정식 책도 아니고 볼품이 없는데 저한테는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 그 딱 박스를 안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정류장에 갔어요. 정류장에 옆에 모르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 제가 아줌마 저 책 나왔어요 라고 말할 뻔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기분 살면서 몇 번 없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아직 소름이 돋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그 아주머니께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꾹 참고 집으로 갔죠. 근데 집에 가니까 이제 현실의 시작이죠.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너가 지금 책 낼 때냐? 지금 네가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너의 글을 봐주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봐줄 것 같아. 책 냈으니까 오늘부로 당장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제가 살면서 좋아하는 걸 찾았습니다. 글쓰기와 취업준비 둘 다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취업준비는 안 했어요. 계속 글만 썼고 어머니께서는 그래 이 책 내는 돈도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책 낸 거 잘했다. 글도 좋더라. 근데 한 가지 글씨가 동네 부끄러우니까 컴퓨터로 예쁘게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맞죠? 저 글씨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을 딱 듣고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워드로 깔끔하게 쳐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글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해킹당했냐? 왜 손글씨로 안 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내 손글씨를 좋아하는구나.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옆집 아이가 해주는 얘기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 계속 손글씨로 유지를 했고 의도한 건 아닌데 저의 캐릭터가 된 것 같아서 제 이름이 없어도 제 그림과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그림 그려준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오빠가 그때 책 낸다고 했을 때 우리 오빠지만 진짜 한심하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취업이 워낙 힘들고 오빠가 이걸 낸다고 해도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굳이 내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했고, 제 친구들에게 선물을 다 줬는데 아마 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한 친구는 제가 이 책을 주고 우연하게 한 2, 3년 정도 지나고 그 친구의 집에 갔어요. 근데 냄비 받침으로 이렇게 쓴 자국이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죠. 이게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녹았어요, 여기가.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되게 많이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경험들, 엄마, 아빠,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 다 저한테 책 낸 거 잘했다, 나도 하고 싶다, 멋있다라고 해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지나갈 행복, 잊혀질 행복은 남이 알아주는 데서 와요. 너 어디 뭐 성적 잘 나왔어? 뭐 좋겠다. 뭐 머리 잘랐어? 예쁘네? 옷 샀어? 잘 어울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누워있을 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누워있을 때, 아, 내가 33살 때 친구가 나 머리 예쁘다고 했지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기억도 못해요. 있었는지조차 모를 행복이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최고의 행복은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구나, 남은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이 알아주는 거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좋아하는데 정말 이 책을 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무시하고 뭐라고 했죠. 이런 거 왜 하냐. 근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멋진 순간, 진짜 잊지 못할 최고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도 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보통 제가 강연을 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일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직접 움직여서 배워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상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학교에서 뭐 동아리나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왜가 재미없게 뭘 다 똑같잖아 맨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지금 학창 시절에 이 학교 안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더 큰 시스템에서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직업은 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그런 자유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직업은 누구나 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자유로우니까 내 기준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체에 간다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갈 때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도 회사에 들어가 봤지만 잘 소화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배워보고 세상 밖으로 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주어진 거, 이런 활동들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PPT 아까 준비해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글도 쓸 거고, 그런 거 주어진 것들을 잘 소화하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뭐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꿈,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배웠는데 지금은 그만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은 꼭 해보고 싶은 뭐 모임, 아니면 배워보고 싶은 악기,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혼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계속 바뀌어도 좋아요. 바뀌는 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20살 때는 뭐 일본을 가볼 거야. 내가 어느 동아리에 들어서 어떤 악기를 배워볼 거야. 이런 어떤 되게 탄탄하지 않아도 되게 가벼운 계획들이 있는 건 그 삶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주말 시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는 거 좋고, 가족들이랑 얘기해보는 거 좋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미래에 하는 것들 가볍게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서 또 힘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너무 뭐 귀찮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도전해 보면은, 거기 안에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를 위해 만든 건데,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됐고 이 책이 있었기에 또 정식 도서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많은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제가 편입을 하지 않았다면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잘했다면 글을 못 썼겠죠. 오히려 안 된 것들이 행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평생 잊지 못할 내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보고 그런 시기가 온다면 꼭 도전해보는 학생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주어진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왜 하는 줄 알죠? 보수동 책방골목 캠페인이죠. 여러분들 가본 적 있어요? 있어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책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요즘에 서점도 너무 잘 돼 있고 온라인 서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편리한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고 올해만 해도 가운데서요? 올해만 해도 여기서? 괜찮아요? 올해만 해도 8곳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책방 공목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편하고 좋은 것만 찾는 그런 삶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알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 책방 공목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 알아주고 많이 널리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제 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이 글을 왜 어떻게 썼는지 얘기하면서 같이 글 써볼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첫 번째 가져와본 한스푼이라는 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아메리카노를 주었어. 나는 쓴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 시럽은 없고 그냥 먹기엔 너무 써서 네 생각을 넣었어 라는 글이에요. 반응 이렇게 할 거면은 저 그냥 저기서 가요 지금. 예,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지금은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때가 2014년이었어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제 취향을 모르고 그래서 역시나 맛이 없다 이런 거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 카페에 시럽은 있었는데 너무 쓰니까 좀 달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이상형 이런 생각이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 커피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도 매번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 꼭 이런 감성적인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감성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넘치게 행복해하고 앞으로 어떤 되게 낭만 있는 생각들을 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감성 근육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그 힘인데 감성 근육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을 보고 에펠탑이네? 야 안 좋아? 에펠탑이잖아. 감성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거면 왜 왔어? 그런 사람들은 뭐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좋은 거를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야 행복해요. 그런 거 보고 많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감성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런 글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꼭 남한테 표현하고 글로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뭐 오글거린다 이런 얘기 하죠. 저는 근데 그 말이 되게 싫은데 낭만을 아는 사람, 감성을 잘 느낄 행복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는 좋은 걸 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보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별로 행복해 하잖아. 너 안 좋아? 좋지.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많이 행복해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가져왔던 글이고 두 번째는 넘어져라는 글인데 당신이 정한 높은 목표 앞에서 당신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 결국엔 넘어지고 라는 글인데 저는 라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넘어지는 것, 철푸석 넘어지는 것과 뛰어 넘어지는 것이 되게 상반된 의미인데 글씨가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너무 쉬운 건데 남들 다 하는 건데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넘을 수 있는 날이 올 거고 그것도 넘는다고 해서 당연히 만족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앞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한 자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앞에서
설푸석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넘어져서 오래 있지 마라. 바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용기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아지기라는 글인데 옆에서 누가 잘하고 있다면 질투를 할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는 게 맞고, 나는 뭐 했나 생각할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나 생각하면 돼요 라는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쓴 날이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날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좀 쉬려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내가 싫어지고 되게 우울해졌죠. 근데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계속 우울해만 있지? 저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 그걸 보고 나도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계속 나만 자책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은 이런 글을 보면은 아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내가 정말 힘들고 남하고 비교가 되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꺼내서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시선을 바꾸는, 내가 작아질 게 아니라 저걸 보고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 글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글, 좋은 얘기 들으면서 다시 힘내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제목이 없는 글인데, 나는 왜 나를 응원하는 큰 소리에는 힘을 내지 못했으면서 나를 비난하는 작은 소리에 두지 않고 아파했을까 하는 글인데, 우리가 보면은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보면은 댓글에 응원하는 글이 100개고 안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안 보이고 그 안 좋은 것만 봐요. 아 이렇게 얘기하네? 좀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나를 응원하는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는 그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못하면서 왜 작은 거 한마디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었죠. 여러분들 어떤 걸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좋다면 누가 응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책을 냈던 것처럼. 그래서 너무 작은 말 한마디 그거에 빠져서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세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응하면 되고, 내가 좋아하면 남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좀 한 발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인데, 잘하고 있든 다 포기했든 잘 가고 있든 잠시 멈춰 있든 함께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어디서 어떻든 나는 무조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가족과의 사이도 좋고 꿈도 있고 막 다 잘하고 있으면은 행복하죠.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은 친구들과 잠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건강에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부분이 이게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못하는 거 보고 너무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 다 살면서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공부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도망치고 내가 잘 해결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어졌던 강연들 잘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불러주신 거죠. 1시간짜리 강연인데 만약에 20분 하고 끝나고 한 3명 와 있고 이러면 저를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잘해온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것만 좀 마음속에 알고 사는 것, 그렇지 못한 것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되고, 제가 앞으로 또 글로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줄 테니까 힘내면 좋겠고, 이제 제 글을 보여드렸을 때 저는 그래요. 글 쓰는 방법 첫 번째는 메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글 써볼 때 이런 거 써볼 거예요. 책방 골목에 대해서, 책방 골목의 가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 종이 이런 얘기도 좋고 그런 것에 대해 써볼 텐데, 주제는 자유롭게 잡아도 되는데 메모를 하지 않으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저한테도 지금 써보세요 이러면 저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곳에 몰두하면서도 내가 책방 골목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쓰지? 고마움을 쓸까? 가보고 싶은 마음을 쓸까? 추억을 쓸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나오고, 갑자기
길을 걷다가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아 이거 생각 좋다 하면서 그냥 가면은 절대 못 찾아요. 그때 바로 핸드폰이나 뭐 종이 꺼내서 메모를 해서 한 줄이라도 뭐 그때의 추억, 뭐 아빠가 갔던 곳 아니면 중고책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너무 친구들 귀여운 게 여기 나오면 이렇게 로봇 같아요. 왜 다들 읽어보시지?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저는 딱 이거 표 보기 전에 봤을 때는 저 어디서 보기서 좋았거든요. 제가 그 저기 수원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는 사투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저게 좋았는데 표가 제일 적었고 그래서 근데 그럼 저거 빼고 셋 중에는 저는 보수동 한번 와보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랑도 맞는 것 같고 해서 보수동 한번 와보시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가보고 싶고 또 알아보고 싶고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 담아서 시집 또 내주면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 주어진 일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일원이 됐다라는 게 진짜 그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 좋은 글, 나를 표현하는 글. 그러니까 막 멋지게 쓸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재밌는 사람이면 재밌게 쓰면 되고 내가 조금 우울한 사람이면 우울하게 써도 돼요. 정말 나를 표현하는 게 글이고 내가 좀 우울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 억지로 밝게 쓰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쓰면 되고 지금 기간 동안 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솔직한 내 얘기 담아주는 여러분들의 정말 순수하고 진짜 같은 글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